기사님, 택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개인 택시는 한 7년 됐네요. 그 전에 법인 택시 5년 하고요. 아, 그럼 총 12년 정도 하신 거네요. 저도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택시 일을 해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개인 택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개인 택시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법인 택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럼 법인 택시를 먼저 몇 개월 경험해보고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아니, 몇 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 정도는 법인에서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택시 운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내비대로 가면 되지만 길을 좀 외워야 하는 것도 그렇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1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럼 기사님은 어떻게 해서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바꾸신 건가요? 저는 원래 공장에서 일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야근도 많고 몸도 힘들고 해서 그만뒀죠.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고 해서 택시를 시작했어요. 공장 일도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그런데 택시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녔는데 손님들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처음엔 헷갈리고요. 지금은 길을 많이 외우셨겠네요. 이 동네는 웬만한 곳은 다 알죠. 서울 전체를 다 외우진 못해도 주요 도로랑 골목길들은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손님들한테 신뢰를 받거든요. 법인 택시랑 개인 택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입 면에서요. 수입은 확실히 개인 택시가 낫죠. 법인 택시는 회사에 산학금을 내야 해요.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그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15만 원이요? 그럼 하루에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남는 게 있겠네요. 맞아요. 하루에 20만 원 벌면 산학금 내고 나면 많이 안 남아요. 손님이 없는 날은 적자가 나기도 해요. 그럼 개인 택시는 어때요? 수입이 괜찮으세요? 개인은 산학금이 없으니까 법만큼 다 낼 거예요. 물론 차량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같은 건 들어가지만 그래도 법인보다는 훨씬 낫죠. 바쁜 날은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도 벌어요. 와, 그 정도면 괜찮네요. 한 달로 치면 꽤 되겠는데요? 그렇죠.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물론 쉬는 날도 있고 차 유지비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좀 적지만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회사 생활이 왜 힘드셨어요? 저도 지금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저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었어요.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이랑 경쟁하고 야근하고 그게 20년 가까이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택시는 혼자 일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도 손님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 아닌가요? 처음엔 그랬죠. 가끔 술 취한 손님이나 불친절한 손님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술도 생기고요.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많죠. 좋은 분도 많고 나쁜 분도 있고 한 번은 병원에 응급으로 가야 하는 임산부를 태운 적이 있었어요. 진짜 급해 보이셔서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렸죠. 나중에 그분이 감사하다고 연락 주셨을 때는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네요. 그럼 반대로 안 좋은 경험도 있으셨겠죠? 당연히 있죠. 가끔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도 있고 차 안에서 토하는 손님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직업의 일부니까요. 토하는 손님이 있어서 차에 구토 비닐봉지를 항상 비치해 놓아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사고는 없으셨어요? 경미한 접촉 사고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큰 사고는 없었죠. 제일 조심하는 게 사고거든요. 특히 가해 사고는 절대 내면 안 돼요. 가해 사고요? 네. 내가 잘못해서 나는 사고 말이에요. 피해 사고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까 괜찮은데 가해 사고는 보험료도 오르고 경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개인 택시 면허 신청 시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보거든요. 아, 그래서 법인 택시 할 때 가해 사고만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길도 익숙하지 않고 긴장도 많이 되니까 사고 나기 쉽거든요. 천천히 운전하시고 방어 운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어 운전이요?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좌우를 살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신호 위반하는 차를 피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방어 운전이군요. 네. 택시는 하루 종일 운전하니까 사고 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피곤할 때는 쉬고 졸리면 커피 마시고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정신적으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요. 어떤 날은 손님이 많아서 많이 벌고 어떤 날은 한산해서 적게 벌어요. 비 오는 날이나 금요일 저녁 같은 때는 손님이 많은데 평일 낮 같은 때는 한가하죠. 그럼 비 오는 날이 좋으시겠네요. 그렇긴 한데 비 오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시야도 안 좋고 도로도 미끄럽고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사고 위험도 높고요. 그래서 수입은 좋아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FSD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확실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택시 기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긴 하죠. 먼 미래에는 자율주행 택시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엔 아직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왜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은 좋은데 실제 도로 상황은 복잡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더 그래요. 좁은 골목길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도 AI가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속도로나 큰 도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 골목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아직 위험해요. 갑자기 뛰어나오는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다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네.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의 직관이랑 판단력이 중요한 순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길가에서 놀고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런 판단을 AI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AI가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습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런 걸 AI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날씨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럴 때는 특히 더 에러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 사고 뉴스도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봤어요. 자율주행 기능 켜놓고 졸다가 사고 난 경우도 있고요. 아직은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럼 기사님 생각엔 택시 일이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분간은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불안하시진 않으세요? 불안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요. 돈도 모아야 하고요. 저도 그래서 택시를 해볼까 고민하는 건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걱정되네요. 미래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 생활이 힘드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법인 택시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몇 개월 해보시면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법인 택시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 회사에 지원하시면 돼요. 요즘은 기사가 부족해서 뽑는 곳이 많아요. 이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되고요. 이종 보통이요? 일종 아니고요? 요즘은 이종 보통도 가능한 회사가 많아요. 물론 일종이 있으면 더 좋지만요. 회사에서 교육도 해주고
처음엔 선배 기사님이 같이 타고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럼 초보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길도 모르고 손님 응대도 서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달만 버티면 익숙해져요. 몇 달 정도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건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택시가 맞고 누구한테는 회사가 맞거든요.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기사님은 택시가 맞으셨나 봐요.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맞더라고요.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내 맘대로고 쉬고 싶을 때 쉬고요.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운 거예요. 개인 택시는 완전히 자유예요. 법인은 26일 근무일수에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법인 택시회사보다는 자유로워요. 저는 개인 택시라서 매일 나오는데 5시간에서 6시간 일하고 들어가요. 5시간에서 6시간이요? 짧네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10시간씩도 했는데 지금은 몸이 힘들어서 짧게 해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일하면 수입은 괜찮아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게 뭐예요? 손님 많은 시간대에 손님 많은 곳에서 일하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는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곳에 있고 늦은 밤에는 홍대나 강남 클럽가에 있고요. 아, 전략이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 빈차로 다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기름값만 나가고 돈은 못 벌죠. 경험이 쌓이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1년 정도 하시면 이 일의 노하우를 다 배울 수 있어요. 물론 몇 개월 만에 모두 다 터득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 기사님 조언대로 법인 택시부터 시작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가해 사고만은 절대 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개인 택시 면허 신청할 때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항상 친절하세요. 불친절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회사에서 찍혀요.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당연하죠. 서비스업이잖아요. 손님이 왕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쁜 손님이어도 참고 웃으면서 대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어려워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고개 숙이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나가요.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각자 알아서 하라고만 했거든요. 기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같은 길을 가려는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면 기쁘죠. 그런데 정말 시작하시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요. 그래도 하시겠다면 도전해 보시는 거고요. 네,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신다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다 왔네요.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네, 요금 얼마예요? 13,000원입니다. 카드 되죠? 네, 됩니다. 여기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